질문드립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까지는 이사를 가더라도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씩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부터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자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망설여질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지역의 기운을 받기 위한 것인지 대자연의 법칙에 대해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 위해 주어진 질문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사를 하고 싶어도 나는 이사의 권리마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의 주체는 없어요. 나의 개체도 없어요. 무조건 부모의 손에서 키워나가야 하는 육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사가면 이사가는 것이고 부모가 머물면 머문 것이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자리한 것이죠.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모태신앙마저도 내력으로 자리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생에서 나를 위해 살아올 때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때가 언제냐?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보장받을 때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딱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를 위할 것이에요? 어떻게 너에게 나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떨 적에는 답답해서 저는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소리가 그리도 어렵더냐. 나는 분명히 이러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저러한 행위를 한다면 참 자다가 봉창이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하죠.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바르게 일깨워 가느냐도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성인 인생 시절을 살아가기 위한 건데, 그거는 가리키는 자도 있겠지만 가정의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21살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 시절이라 그 시절에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21살 되는 인생 시절에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 다시 말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가져온 주어진 만큼의 삶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공부만 했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교육을 받지 못해 갖고 성인 인생 시절에 들어 풍파를 겪는 겁니다. 풍파를 겪지 않으려면, 우환에 쌓이려 하지 않으려면 육생의 기본의 자리, 성공, 그 자리를 위해 어떠한 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사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변화, 변동에 따라 나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인간으로서야 직장이 바뀌었고 내가 어려워서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좀 더 나은 환경에 따른 이사를 결국은 내 유권자 시키기 위한 것에만 국한시켜 있어요. 어디 가면 돈 벌겠더라. 뭐 어디 가면 나는 나의 삶이 조금 바뀌겠더라. 어느 나라로 내가 이민을 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꿈을 앓고 가지만, 나는 상황에 따른 변화만 주었지 내 앞에 온 인연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독립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숱한 이사를 다니게 되어 있어요. 잘 사는 이들이야, 금수저나 은수저들이야 뭐 굳이 이사를 다니겠습니까만, 흙수저에서 간신히 면한 동수저가 된다면
자기 삶의 안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 변동을 줄 때는 확실히 줘야 돼요. 그 30대 이전부터가. 그 질문자는 40대 중반까지는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한 군데 오래 머물렀다고 하지만 문제는 50대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간다면 완전히 삶을 잘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가치관에 부여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지 못해갖고 가지의 열매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생장수장 그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그 시절을 얘기를 한다면 30대입니다. 30대는 봄이라 얘기할 수 있고 봄에는 파종의 시절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봄에 파종했으면 40대는 성장을 시켜야 돼요. 씨앗에서 가지가 나와 줄기에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게 40대는 것이고 50대는 그 열매가 무르익어 땅에 내 수확을 해야 하는 그 시절인 것이죠. 생장수, 생은 심어서 장은 키워서 수는 거두어 장,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장은 순환인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동안과 기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겨울에 장의 창고에 내가 수확한 모든 육생의 열매를 창고에 놓는다는 것은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적절히 쓰느냐에 따라 갖고 나의 삶은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이 수확해서 창고에 가둬놨으나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좀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이 좀벌레들은 내가 창고에 무엇을 담궈놨는지를 다 아는 것이죠. 50대 수확은 30, 40대 생장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도 50대 어떠한 곳에 내가 발을 담가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갈등이 심하다면 지금도 자기의 가치적 철학을 잊어먹어 자기의 삶을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방황하지 않으려 하거든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가치를 가졌다 하거든 50대는 수확의 계절이고 60대는 장의 계절, 써야 하는 계절이라 50대를 맞이했다면 자기 가치관을 올바로 내세워 수확의 계절을 통해 써야 하는 60을 맞이하기 위한다면 내가 딸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따야 될 열매가 있는데 다른 곳의 열매가 더 크게 보인다면 너는 이사를 가도 나이 먹어도 계속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내 육생의 창고 안에 따놓은 열매가 없다라면 노년의 삶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수확의 계절로서 딸 수 있으면 따면서 따놓은 그 수확의 열매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잡아 공부해 나간다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오경은 이렇게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